다음은 파트 2 본문입니다. 정해진 분량이 없다면 본문은 5장 정도가 적당하고 아무리 많아도 10장을 넘기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읽는 사람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조직마다 그 방침이 다르니 이 부분은 조직의 지침이 있다면 그에 먼저 맞춰서 따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지침이 없다면 꼭 5장에서 많아도 10장 내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문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널리 통용되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의 적재적소에 무엇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안다면 더 이상 기획서 쓰기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페이지를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상단에는 페이지 제목을 작성하고 그 바로 아래에는 핵심 메시지를 2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남은 아래의 공간에는 본문을 작성합니다. 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핵심 메시지가 절대 2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줄이면 가장 좋고 전달해야 할 내용이 조금 많다면 2줄은 가능하지만 3줄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장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바로 한 페이지에 1개의 메시지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1줄로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이 2줄, 3줄 늘어난다는 것은 그 페이지에서 1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기획서 제목과 부제목을 정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앞서 우리가 패턴과 구조를 통해서 기획서 작성의 기본기를 다져보기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기획서 전체 구조와 페이지 레이아웃에도 동일한 패턴을 적용하면 기획서를 읽는 사람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근거 또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기획서 구조와 각 페이지의 메시지를 정하지 않고 자료부터 찾기 시작하면 무슨 자료를 찾는지를 몰라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일단 빈 화면을 채우려고 아무 자료나 넣다 보면 페이지에서 주는 메시지가 1개가 아니라 뒤섞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목과 이 페이지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작성하고 그 핵심 메시지에 맞게 아래에 근거 자료를 채워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출한 결론과 함께 마지막에 최종 의사결정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사항은 이미 설명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크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부연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만약 회의에서 이 기획서를 발표했다면 이 페이지를 보면서 yes or no 둘 중 하나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케팅 프로젝트 예산 2억 원 사용 여부. 자, 이미 프로젝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배경, 목적, 사용 계획 등은 보고가 되었고 그 2억 원을 사용해도 될지 혹은 사용하면 안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만 내릴 수 있도록 적습니다. 2번째, 신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직원 1명 채용 여부.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느냐 또는 하지 않아야 되느냐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사항을 작성해 줍니다. 3번째, 개발 부서의 신규 기능 개발 지원 여부. 우리가 가진 리소스를 활용해서 개발 부서에서 신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할지 또는 말아야 할지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줍니다. 특히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유관부서와의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팀, 마케팅팀 등 유관부서와 밀접하게 협업하는 업무라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팀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 협조 범위를 정하고 기획서에 포함해야 기획안이 보고되고 난 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